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 증명법으로 배우는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국어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귀납 있어? 국어에서? 그래? 그게 세 번째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귀납법이랑은 달라요. 국어에서는 이 정도니까 귀납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하지만 수학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서 완전 이제 좀 비슷하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게 있거든. 자, 그 다음에 귀납법 말고 무슨 법이 있어? 연역법이 있어. 수학에서는 연역법을 다루지 않는데 연역법은 사실은 직접 증명법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직접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적용 안 돼요. 수학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자, 연역법하고 귀납법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국어에서는 유추법, 귀추법 이렇게 배우더라고. 귀납적 추론이다 이렇게 배우더라고. 근데 그게 수학에서 수학적 귀유법이야. 귀유법이야. 자, 그러면 다시 자, 연역법은 수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에서 연역법은요 A면 B고 B면 C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3단 논법을 얘기를 해요. 자, 3단 논법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학에서도 3단 논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P면 Q이다가 참이 명제고 자, Q이면 R이다가 참이 명제면 자, 우리가 이 둘 다 참으로 증명이 되면 P면 R이다도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이게 3단 논법,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역법은 이미 증명이 쫙 잘 되어 있는 내용을 요거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자, 뒤에다가 적고 싶으면 적어. 자, 적고 싶으면 적는데 여러분 안 적어도 돼. 자, 3단 논법이라는 게 수학에서 정식 명칭은 아니야.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에 논리적인 추론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두 개를 대등하게 두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단 논법은 뭐냐면 어떤 참임이 증명된 명제들이 연결이 가능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다음 오늘 우리가 할게 수학적 그러니까 귀류법인데 이 귀류법은 일단 내버려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귀납법 오늘 할 거니까 자, 귀납법 여러분 귀납법이 뭔지 알아요? 수학적 귀납법 너네 너네 천재 해커 알아? 천재 해커? 그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거 못 봤니? 이두희 아저씨 알아요? 여러분 너무 모르나요? 우리나라 천재 해커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돌이랑 결혼을 했어요. 네, 아이돌 출신. 근데 그 아이돌 출신 자기 여자친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관련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맨날 대답해주기 귀찮잖아.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수학적 귀납법을 했는데 너는 어제도 예뻤고 오늘도 예뻤잖아? 그런데 내일도 예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 2로 넘어가는 링크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링크가 성립되어 있으면 그 링크는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n이 1임에 성립을 한 거를 보여줘. 자, n이 1일 때 초기 값이 성립을 해. 자, n이 k일 때 성립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 다시 말해서 내가 맨날 얘기하기가 귀찮은 게 너는 첫날 예뻤어. 그리고 어떤 날 예뻤고 그 다음날 예뻤던 것도 성립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한히 예쁠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나오고 진짜 슬픈데 얘들아 진짜 슬픈 거 하나 들어볼래?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걸 이슈화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지금 수능 문제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결국엔 여러분들 수능도 잘 봐서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레벨의 대학을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닐 거 아니야. 고통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더 고통스럽잖아. 근데 이제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결국엔 나라에서 가는 흐름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즘 사회상에서 되게 대두되는 것들이 사실은 개발, 코딩 이런 것들이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되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귀납적으로 추론을 하는 방향 있죠. 가지치기 하는 경우의 수.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경우의 수 문제가 힘든 이유가 이게 맞는지 아니는지 수학에서의 매력이 위반되는 게 경우의 수거든. 수학은 답이 딱딱 나오잖아. 딱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나 귀납법 같은 경우는 이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는데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되 이건 맞고 이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납법 문제,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이 요즘 수능에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되게 수학 안 갔잖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 해야 되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다 뿐이지 하다 보면 결국 잘 해야만 하는 여러분 수능 때까지 아마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할 거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귀류법은 뭐냐면 귀류법 여러분 그 귀추법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배웠어요 국어에서? 유추를 하는 건데 유추를 어떻게 해? 너 그거 맞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증명하는 거라고 했었지? 너 국어 선생님 아니지만 그 원래 옛날 사람들은 조동아리로 싸웠잖아요.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맨날 말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증명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네가 틀렸다를 보이는 거야. 근데 네가 틀렸다를 보이려면 그게 뭐됨을 보여야 돼? 모순을 보이는 모순. 그러니까 모순을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알려줄게. 결국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내가 직접 증명이 어려워서 하는 거야. 자, 대우는 어떤 명제에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자,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귀류법은 어떤 명제의 대우. 자, 어떤 명제의 대우를 활용해서 걔를 증명한다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명제의 참거짓과 대우의 참거짓이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우도 뭔지 모르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대부분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했어. 자, A라는 명제가 있어. A라는 명제는 두 가지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야. P면 Q이다 라는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P도 이름이 조건이고 본체는 조건인데 앞쪽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해요? 결론이라고 해. 각각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만족하는 뭐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어. 집합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하려면 뭘 판별하면 되냐면 수학은 말로 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걸 보여주면 돼. 자,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얘기했었어요.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P라는 진리집합을 끌어다 오고 Q라는 진리집합을 끌어다 왔을 때 Q 안에 P가 뭐 한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했었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P는 Q이다를 참으로 인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봤을 때 가정하고 결론의 관계가 이래요. 그러면 얘가 참으로 판명이 됐으면 결국엔 뒤쪽에 있는 조건인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앞쪽에 있는 조건인 가정의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쵸?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 자, 일단 귀류법에다 쓰긴 하세요. 자, 귀류법에다 써, 얘들아. 자, 귀류법에다가 모순임을 보여서 증명을 하는 방식인데, 자, 모순임을 보여서 증명을 하는 방식이 자, 결국엔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거고, 자,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거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정도 써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한번 보자. 명제 A가 이런 게 있어. 이게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지, 얘들아? 자, 그러면 명제 A는 보통 단독으로 존재하진 않고 명제를 요리조리가 바꿔요. 막 앞뒤를 바꿔서 여기라고 하기도 하고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제 A가 P는 Q이다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 이건 참인 상태야. 자, 이건 참인 상태니까 뒤쪽 조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앞쪽 조건 그 가정의 진리집합이 쏙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보통 명제는 라지 AB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자, 라지 A는 자 A에 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A의 역. 자, 역이라는 건 뭐냐? 명제가 존재할 때 뭔가 역은 여러분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야. 가정하고 결론은 뭘 바꾼다는 뜻일까?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야. 그러면 A의 역을 말하세요라고 하면 Q이면 P다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얘랑 참거짓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역은 어땠겠어? 거짓일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둘이 어떨 수도 있어. 그치? 같으면 또 역도 참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자, 함부로 맞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A의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A의 부정은 뭐냐면 저 명제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건데 명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자, 각각의 조건을 부정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건데 자, P가 아니면 Q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여자는 사람이다. 이건 참인 명제예요? 일단 참인 명제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치, 그건 거짓이죠. 근데 그래서 참거짓을 전혀 알 수가 있어 없어 얘도? 사실은 없어. 모르는 거야. 자, 얘도 몰라. 그냥 이게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는 명제 A의 부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A의 대우라는 것이 있어요. 자, A의 대우라는 게 있는데 이 대우는 어떠냐면 자, 둘이 자리도 바꾼 상태에서 각각을 부정도 하는 거거든. 자,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각각을 부정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는 항상 얘가 참이면 얘도 뭐야? 참이야. 왜냐면 얘의 참거짓을 판별을 하려면 뒤쪽 진리집합, 다시 말해서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는지 보면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Q 안에 P가 들어가면 당연히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도 들어가 있겠죠? 둘이 똑같아도 이건 성립하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이러한 성질을 내가 보고서 그러면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모순을 활용한다. 자, 여기가 직접이야. 여기가 직접이면 여기가 모순이야. 자,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순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가정과 결론이 있었어. 근데 결론이 뭐가 됐어? 결론이 가정이 되면서 걔가 부정이 됐죠? 맞아요? 그리고 가정도 부정이 됐죠? 그러면 너네가 자, 귀류법에다 거기다 이제 제대로 쓰면 돼. 귀류법 아래쪽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귀류법은 자, 결론을 일단 뭘 해야 돼? 부정해야 돼. 자,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 뭐 돼? 모순됨을 보여주는 거야. 자, 모순됨을 보여주는 증명법이에요. 자,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됨을 보여주는 그런 증명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귀류법에다가 좀 쓸 게 많았죠? 자, 귀류법에다 쓸 게 많은데 결국에 자,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우법이죠. 대우법. 대우증명 이용하는 겁니다. 자, 대우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막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써놨잖아. 사실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배워. 고등학교 2학년 가야 배우는데 수학적 귀납법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도 한번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은 연역의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긴 하죠. 자, 수학적 귀납법 연역 이용이라고 써있는데 자, 그 밑에 세 줄에다 이렇게 쓰자. 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요. 성립함을 보여줌.
선생님 근데 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수학적 귀납법은요 명제가 자연수로만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 그걸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후. 자, 가정후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요. 성립함을 보여주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인데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야 배우죠. 자, 고2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수열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은 아마 첫 선행엔 이렇게 하셨을 거야. 첫 선행에는 수열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귀납법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수열만 똑바로 알아서도 괜찮아요. 자, 수열만 똑바로 알아서도 괜찮고, 자, 그 바로 밑에 절대부등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절대부등식 제가 이제 조금씩 나갈 건데 이 절대부등식 여기 앞면 파트까지만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자, 절대부등식이란 뭘까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뭘까? 어? 그치, 항상 참. 근데 전제 조건이 필요해. 허수까지 다 끌어. 허수 안에서 막 증명을 해? 그런 건 아니죠? 자, 실수 범위 내에서 거기다 쓰세요. 자, 실수 범위 내에서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실수 범위 안에서만큼은 그냥 뭐 x에다 뭘 넣든 y에다 뭘 넣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 밑에다가 이것도 한번 써야 돼. 자,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여러분 어떤 실수의 제곱 있잖아요. 자,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요? 그치?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기억해줘야 돼. 임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뭔가 절대부등식을 딱 증명을 하래. 절대부등식 딱 야, 이거 증명 좀 해봐. 이러면 무조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걔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됩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성질.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진짜 간단한 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중학교 때 당연하지 이러면서 막 했었잖아요. 자, A가 B보다 크다 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B가 A보다 작다. 그치, 그렇긴 한데 우리는 항상 0이랑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A-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얘들아, 저게 형태를 바꿨을 때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경우가 수학이에요. 수학에서는 형태를 바꿔서 한쪽을 0으로 밀어버리면 그 0이 x축이 되면서 뭔가 저쪽이 다른 함수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 부등식 상태에서 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뭘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죠? 함수를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기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1, 2, 3, 4, 5번은 순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넣진 않고 이런 원리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중요하다. 세 번째 거 중요한데, 실수 조건, 실수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A도 0이고 B도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 밑에다 연결을 해서 쓰면 4번에다가 잘 써봐. 4번에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이거 진짜 까먹으면 혼나. 4번, 5번이 제일 중요해. 자, 4번. 4번은 뭐가 있냐면 4번은 이 절대값 A의 제곱은요. 뭐랑 똑같아요? 각분서. A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고 얘는 A제곱이랑 똑같아. 왜냐면 A라는 문자는 이미 나 안에 괄호가 있는 거야. 내가 부호까지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든 플러스 3이든 자, A라는 단독의 이 문자 자체가 괄호를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4번에 추가로 쓸 거야. 옆에다 써, 여러분들은. 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랑 똑같을까요? 왜? 여태까지 대답 잘하다가 얘들아 몰라? 생각해서 대답해봐. 절대값 AB랑 어때요? 같겠죠? 상식선을 생각을 한 거야. A가 양수는 음수, B가 양수는 음수든 플러스로 바뀌어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걔네를 아예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값이랑도 당연히 어떻겠어? 같겠지. 당연히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무슨 뜻이냐면 5번은 봐봐. A제곱이랑 B제곱 사이의 관계가 이렇대. 자, 이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사실 있나요? A, B의 크기 관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크기 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자, A가 더 작고 B가 0보다 작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어. 그치? A가 절대값이 더 작은, 절대값이 더 커서 더 음수인 상황. 그쵸? 자, 그 다음에 0보다 뭐가 크고 B가 크고 A가 더 큰 상황에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곱의 크기를 안다고 해서 원래 숫자는 알 수 없고 자, 결국엔 둘의 부호가 동일한 경우 자, 부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뭔가 알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자, 동일해야 내가 어떤 지표를 삼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오늘 오답이 좀 많은 관계로 오답을 열심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날 진도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재까지. 자, 우리 과제 교재 안에서 질문 들어온 문제가 155번. 자, 155번. 자, 155번 있잖아, 얘들아. 지난번에 우리 풀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하잖아.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장 열심히 잘 풀어야 되는 게 이 155번 같은 문제예요. 근데 당연히 어렵죠. 근데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사람은 이 자세가 잘못됐어. 자, 지금 뭔가 조금씩 물들듯이 해보는 게 결국 쌓여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155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는 원소가 5개야. 근데 5개 안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전체 2의 5제곱에 해당하는 32개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 거기에서 하나가 빠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거기에서 하나가 빠질 거니까 31개라고 하면 n이 몇인 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n이 몇인 건 알 수 있다고 얘들아? 31인 건 알 수 있죠. n에다 31도 안 써놓은 사람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를 풀 생각이 없으면 그냥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155번에 자, n이 31인 거는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럼 A1을 서술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원소의 개수도 제일 적고 그다음 원소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통 쓰지 않아? 자, AI는 제일 2라는 원소로 구성된 부분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스몰 a1은 문제 읽었죠? 스몰 a1은 몇인 거예요? 가장 작은 원소 니네 눈에 보이는 2인 거지? 자, 그 다음에 B1도 몇인 거야? 최대 원소도? 2인 거야. 얘는 단독으로서 존재할 때 본인이 최소이면서 최대인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이게 애매한데 그럼 A2를 막 가다가 중간에 뭐 A6 같은 거를 갔다고 치자. A6은 2랑 4인 어떤 집합이라고 칩시다. 자, 스몰 A6은 몇이에요? 2고 자 A, B6은 몇이에요? 4인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밑에 있는 첨가를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155번 같은 종류의 문제들은 뭐만 중요하냐면 한만 중요해. 다시 말해서 개수가 중요한 거지, 개수만 중요한 거지 순서가 전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이. 오케이, 나는 대전제를 깔 거야. 자, AI가 2인 집합이 몇 개인지를 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로서 2가 들어있는 애가 집합이 몇 회나 나올까? 자, 이렇게 가능한 횟수가 몇 회나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2는 이미 넣어진 거고요. 4, 6, 8, 10, 4개 원소를 자유롭게 돌려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몇 회 나오는 거예요? 2의 4승 회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알아듣고 있어? 그럼 여기서 약간 몇 개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 AI가 이 아이랑 이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그냥 AI가 이렇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AI가 4인 케이스는 2는 없어야 되고요. 4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 6, 8, 10, 3개의 원소는 자유죠. 걔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아?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알려줘도 좀 돌아가지 않니, 얘들아? 자, 6이면 6은 그러니까 2, 4는 없어야 되고 6은 있어야 되고 8, 10은 자유니까 2의 제곱 횟수 자 이렇게 나오고 AI가 여러분 I 그리고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약간 간지가 안 나지 않니? 너네가 뭐 교수님이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쓰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 2의 1승 회가 나오고 AI가 10인 거는요. 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2의 0승 회라고 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이다? 그래서 이건 1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각각 횟수면 2가 이만큼 나왔으면 2 곱하기 얘 하면 되고 4 곱하기 얘 하면 되고 얘 곱하기 얘 하면 되고 얘 곱하기 얘 하면 되고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왜냐면 SI라는 게 AI랑 BI를 더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AI, BI를 따로 다 더해서 마지막에 더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I의 총합은 얘네들을 다 뭐 한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근데 거기 라지 S가 사실 이런 게 좀 있어요. S라는 게 그러니까 썸이라는 것의 약자여서 다 더했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수학 1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다 곱한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요령은 없어요. 그냥 계산하세요. 자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한다. 자 다 더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작은 것을 전제로 깔아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그럼 이번엔 큰 것을 전제로 깔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아? 얘들아 BI가 몇일 수 있어? 제일 큰 거 10일 수 있지. 자, 얘가 10이라는 거 몇 회 나오냐면요 2의 몇 승 회 나와요? 10은 있어야 되고 8, 6, 4, 2는 자유예요. 몇 승? 4승 회 나오지 않아? 그치? 자, 그 다음 BI가 8인 것도 몇 승 회? 2의 3승 회 나오고요. 자, BI가 몇인 것도? 6인 것도 2의 제곱 회 나오고 BI가 몇인 것도? 4인 것도 2의 1승 회 나오고 BI가 몇인 것도? 2인 것도 2의 0승 회 나오니까 얘네들이 다 뭐 해서? 그래서 다 뭐 하면 되겠다? 더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까? 돼요? 계산하세요. 계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5번이 답이 없었다고 해서 답을 한번 보러 갈 텐데
답이 29가 나와요. 29. 그렇게 나왔으면 맞다고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자, 188번 하러 갑시다. 188번. 자, 18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느 학교에서 지진 문제와 관련하여 188번에 UCC, 나 이거 극혐이다.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싫다, 진짜. 무슨 언어학 매체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자, 188번. 자, 세 가지 부문의 홍보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UCC 표와 포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참가한 학생이 60명이고 그다음에 UCC가 29명, 포스터가 28명, 모든 부문에 참가한 사람이 4명인데 두 가지 부문에만 참가한 학생 수는? 라고 물어봤잖아. 뭐 방법이 있어? 없지.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지. 자, 벤 다이어그램 자, 크게 그려주시고 자, 그다음에 UCC UCC면 UCC라고 할게요. 자, UCC 자, 표어 그 다음에 포스터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세 가지 부문에 다 참여한 학생이 4야.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 안에 원소의 개수를 쓰실 때 가장 좁은 범위부터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전체가 60명이긴 한데 UCC 부문에 참가한 사람이 29명이래. 그리고 표어 부문에 참가 포스터가 28명이래. 그럼 어쩔 수가 없다. 자, 여기다가 X, Y, Z라고 쓰자. A, B, C라고 쓸 걸 그랬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UCC 전체가 몇 명인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얘는 29인가? 29에서 X도 빼고 Y도 빼고 4도 빼면 되지 않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방법이 없어. 자, 문자를 3개 잡는 거를 사실 지향해야 되지만 3개를 따로 구하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셋의 합을 안다든지 뭐 이렇게 딱 각각의 범위를 알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터. 자, 포스터는 28명이라며. 맞아? 28명이니까 여기다가 2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쓰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부문에만 참가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표에 대해서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좀 짜증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인 건 알아요? 60명인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하나도 안 참여한 학생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하나도 안 참여한 학생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나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보자.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두 가지 부문에만 참여 60명의 학생 중에서 이거 저기가 없는 것 같다. 표어 학생 수를 줘야 되는데 표어 학생 수를 안 준 것 같네. 표어 학생 수를 안 줘서 못 푸는 것 같네. 미안해, 얘들아. 표어 학생 수를 줘야 돼. 표어 학생 수를 주면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하면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조건이 좀 부족한 게 얘네를 다 더해서 몇 명이다 이런 조건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z죠? 미안해요.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여기도 x 마이너스 z였고 y 마이너스 z였고 자, 그럼 뭘 알게 되면 얘네를 다 더하잖아? 어떤 특정 숫자에서 자, x가 몇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y도 몇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z도 몇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4는 3번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1을 해서 이게 아마 60명이다 이런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답으로 내주면 되는데 98번은 문제를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 미안. 자, 이거는 조건 부족 못 풀어요. 자, 조건 부족. 188번은 조건이 부족하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번 갈까요? 191번? 이것도 비슷한 거야? 아니면 그냥 못 푼 거야? 191번 할만했을 것 같은데 안 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조건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본인이 안 푼 문제 있으면 뒤에 풀고 계세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혹시 윈터스쿨 듣는 사람 있어?
됐어? 그래. 궁금한 게 있어서 학원에서 뭐 윈터스쿨 하길래 혹시 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약간 해가지고 이거 참가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자, 19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에서 토론 글쓰기 탐구 발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어쩌고 하는데 전체 쓰고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근데 토론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글쓰기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이 요만큼이 얘들아. 요 영역이 얘가 23이래. 일단 이렇게 표현해주자. 얘가 23명이고 자 글쓰기 대회에 참가를 한 학생 중에서 탐구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 아는 사람이 요 명이거든. 여기거든. 여기. 자 여기가 또 몇 명이래? 29명. 요게. 그치? 맞아? 근데 세 가지 대회 모두 참가한 학생은 몇 명이래? 17이래. 자, 17인데 여기가 29이고 여기 두 개 합쳐서 23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표현해보자. 자, 여기가 23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29명인데 세 가지 대회 모두 참여한 학생 요 가운데 학생은 17명이라고 하고 자, 탐구 발표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토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 물어봤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토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 근데 맨 위에 전제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래? 자, 세 가지 대회 중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다 참가를 했대요. 그럼 밖에 몇 명이라는 거야? 0명이라는 거지. 전체는 100명인데 하나도 참여를 안 한 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탐구 여기 면적에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보자. 이쪽 요 면적. 요쪽 면적은 몇 명 있을까? 여기. 자, 여기 면적은 전체 17에다가 23에다가 29 다 더한 다음에 100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40명이고 69명이 빠졌으니까 여기는 31명이 있겠네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사람은 31명인데 탐구 발표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토론대회에 빠진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봤으니까 요거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그 약간 상황에 따라서 법칙을 만들지 말고 어쨌든 이제 기본 원리는 영역 안에 원소의 개수가 들어간다는 게 원리잖아. 그러면 색칠을 해가면서 내가 영역 표시를 해서 문제가 풀리면 푸는 거고 꼭 문자로 써야 문자의 개수 합을 해서 써야 되면 그렇게 푸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고 그때그때 이것저것 시도해서 모든 걸 다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9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93번 차라리 193번 같은 문제가 쉽지 얘들아. 왜냐면 내가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본 원리가 뭐냐면 모든 영역 있잖아. 자, 모든 영역의 원소 개수가 0보다는 어때야 돼? 내가 문자를 잡아서 쓰긴 쓰지만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있고, 자, B가 있고, 자,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A에 3개래. 근데 A-B에 몇 개래? 여기 2개, 요쪽에 1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 3개가 들어있으니 여기에 2개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빼면 또 몇 개래? 1개래. 아, 그러면 여기 1개고 여기 0개고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2개 합쳐서 2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 영역에는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 x라고 두고 여기 y라고 한번 더 볼게. 맞아? 그럼 여기 2-x가 되겠지. 그럼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2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뭐 물어봤냐면 이 전체 원소 개수가 U는 전체 원소가 몇 개라고 했어? 6개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A가 이미 몇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영역을 합쳐서 3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Y는 아무리 조금 있어도 0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요? 3개까지 몰빵해서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 x 플러스 y가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최소 개수는 둘 다 몇 개씩이면 될까? 둘 다 0개씩이면 되지 않나?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고 0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몇이 가능하죠? 잠깐만요. 원소 개수가 몇 개? 6개 맞지? 원소 최대하 일단 그 개수부터 얘기를 하자. 자, 최소 원소 몇 개? 0개. 자, 최대 몇 개? 여기 2개, 여기 3개에서 몇 개? 5개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도 없으면 그냥 공집합인 거죠? 자, 근데 5개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원소 합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럼 제일 큰 원소로 5개 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 2, 3, 그러니까 2 빼고 3, 5, 7, 11, 13 이렇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자, 3, 5, 7, 11, 13 이렇게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자, 만약에 이게 뭔가 허허벌판에서 찾아가는 느낌이라서 힘들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주어진 조건이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0개, 2개 다 가능하고 이제 3개까지 가능하니까 최소는 하나도 안 들어있을 때 최소 합은 0이 될 거고 최대 합은 3, 5, 7, 11, 13 다 더하면 몇이죠? 20이고 14고 34에다 39인가요? 이게 답이 아닌가? 혹시? 그러네? 3, 5, 7 최대 합의 최대 원소 합의 최대값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뭐 조건 잘못 A에서 B를 뺀 게 1개래. A에서 B를 뺀 게 1개고 A에는 3개가 들어있고 A에서 C를 빼도 1개래. 그러면 반드시 저긴 0개가 들어있고 C가 뺀 거가 1개가 되려면 그러네요. 그러네. A에서 C를 뺀 게 1개라는 게 여기가 1개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1개 있으면 여기는 몇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0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X는 무조건 몇 개야? X는 무조건 2개네. 왜냐면 여기에서 얘네를 뺐을 때도 1개고 얘를 뺐을 때도 1개라는 건 이 영역에 1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1X일 수도 있고 1X일 수도 있네요. 아니네, 안되네. 안되지. 무조건 0개지.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방법이었어. 그럼 여기 뺐을 때도 1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 수도 있냐면, 얘들아 봐봐. 0, 1, 1이면 안 돼? 이래 되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가 되려면 x에다가 x, y에다가 최대한 몰빵을 해줘야 되니까 0, 0 해서 최대값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최소 개수는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아니네 그래도. 저를요. 잠깐만 좀 이상한데? 여기 1개, 0개, 0개 2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 요런 세팅이 가능하고 오케이. 자, 그럼 최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소 개수 한번 얘기해보면 최소 개수는 이렇게 되는 게 최소야. 이 자리에 아무리 조금 들어가도 몇 개?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0개 들어가면 몇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1개. 왜냐면 여기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3개 나오더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0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따로 나와. x가 2여야 되거나 x가 1이어야 되는데 1인 케이스랑 2인 케이스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인 케이스에는 이게 하나 들어있고 여기 하나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소 값은 원소 단 1개를 들고 있으면서 1로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답이 없는데요?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그 다음에 최소값을 2구나. 미안해. 1이 불가능하구나. 이해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최소 개수, 그러니까 이거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맨날 헷갈리는 문제이긴 해요. 자, 얘가 뭐냐면 봐봐. 내가 요 세 개의 공통 영역에 가장 적은 원소가 들어갈 때를 0개라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거는
문제를 읽고서 여기 들어갈 원소 개수를 이제 세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까 이제 착각이 드는 건데 A에서 B를 뺀 것도 한 개고 A에서 C를 뺀 것도 한 개는 여기 한 개 들어있으면 무조건 여기 두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중간에 한 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X가 갈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죠. 어려워. 왜? 기본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카테고리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밖에 없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돼요? 여러분? 됩니까? 돼? 자, 한번 다시 생각해봐. 자, 요 케이스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개수의 맥시멈 개수일 때, 자, 요 케이스가 미니멈 개수일 때. 자, 여기가 최소일 때의 원소의 개수고, 자, 여기가 최대 개수일 때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고, 원소의 개수 따로 맞추고, 그 다음에 원소의 합 따로 맞추고. 5개일 때 가장 크게 몰빵, 자, 하나일 때 가장 작게 몰빵. 해서 최대 합은 39, 최소 합은 2여서 여기서 여기 빼주면 37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다가는 별표 쳐두시고 틀리기 좋은 문제인데 좋은 문제라고 솔직히 못 얘기하겠어요. 근데 뭐 좋고 나쁘고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자, R하는 2장 저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94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보세요. 아시겠죠? 다녀오세요. 자, 1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번 문제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그 안에다가 잘 써서 해결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 197번 뭐라고 써있냐면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BC를 풀게 했대요. 자, 근데 문제 A를 마친 학생의 집합을 라지 A, 자, B를 마친 학생은 스몰 b, 그 다음에 C를 마친 학생은 스몰 c라고 잘 써져 있어. 자, 근데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A, B, C 원소의 개수를 따로따로 주고 교집합 따로 주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맞힌 사람이 몇 명이래, 맨 마지막에. A, B, C 전부 다 못 맞추는 애는 몇 명이래? 7명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돈해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맞춘 사람이 7명이구나 해서 자, 넉넉하게 크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C 해서 자, 원소의 개수를 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명이 있어요. 전체 100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바깥에 7명이 있고 자, 어쩔 수 없이 딱 느낌이 여러분 한가운데 있는 이 영역 있죠? 네, 여기다가 x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에서 겉으로 나오면서 개수를 한번 써볼게. 자, a교 b가 15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5-x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a교 c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1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x를 쓸 수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나서 a는 몇 명이라고 했어? 40명이라고 해서 얘랑 더해서 40이 나와야 돼. 근데 나머지 3개를 더했더니 25-x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15 플러스 x를 더해줘서 40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35개가 있었다 그랬고 c에는 52개가 있었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자리를 안 줘서 여기를 y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y라고 둡시다. 자, y라고 두면 b의 개수가 35개였으니 요만큼이 35개니까 자, 여기에다가는 20 마이너스 y를 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얘랑 더해서 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5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다음 c의 개수는 얘랑 더해서 5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42 마이너스 y라고 좀 써볼게. 그래 놓고 나서 아무 일도 벌어질 것 같지 않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게 얘랑 더하면 93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x, y는 어느 정도 조건도 있는데 x는 여러분 일단 이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더해볼게요. 자, 숫자 더하면 15, 10 30, 40에다가 60에다가 102네. 자, 102에서 자, x만 쫙 다 다뤄보자. x 2번 빠졌다가 2번 더해줬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y가 2번 빠졌다가 한 번 더해줬으니까 102 마이너스 y가 반드시 93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y 값이 9가 나왔어요. 그래서 y 값이 9가 나왔는데
나한테 물어본 게 2명 이상, y는 9로 확정이 됐어. y는 9로 확정이 되어 있어. 여기 9야, 9. 자, y는 9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마친 학생 수의 무슨 값 물어봤어? 최소값 물어봤어. 그럼 여기를 다 더하면 15-x, 10-x는 9니까 자, 19에다가 15 넣으면 34-x란 말이죠. 자, 이 34-x라는 값은요. 자, 어떨 때 최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x가 최대한 커야 되잖아. 그럼 x의 범위를 좀 써보자. 자, 각각의 영역은 모두 원소의 개수가 0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되 10-x나 15-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10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면 x가 가장 커야 자, 얘네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x가 몇일 때? 10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아무 일도 벌어질 것 같지 않아도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공통 영역에 모르는 부분에다 문자 쓰고 문자를 최대로 안 쓰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면 또 쓰고 그리고 다 더해서 합이 정해져 있으면 혹시나 내가 구할 수 있는 값 같은 거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영역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좀 본다.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를 각각 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198번은 잘 봐, 얘들아. 일단 들어. A에서 B를 뻗는데 원소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은 오른쪽 B의 원소가 A 원소를 모두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A, B가 다 무슨 수래? A, B, C가? 실수래. 그러면 야 3차 방정식이 1 플러스 2i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 실수로 개수가 표현이 되려면 나머지 한 근은 몇일 수밖에 없어. 그치 1 2i일 수밖에 없지. 이거는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한번 다시 해봐. 자 2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209번도 질문해야 돼. 209번 아주 좋은 문제고요. 내신 빈출이고요. 213, 216 여전히 213번 똑같죠. 똑같은 거 또 질문했고요. 자, 216번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209번부터 볼게요. 자, 209번. 209번 문제는 집합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추론 문제야. 209번에다가 써. 자,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럼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럼 경우의 수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더러워요. 그냥 어떤 고정된 틀이 없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정리도 해보면서 이렇게 겹치나 저렇게 겹치나 하다가 이건가 보다 하고 확정하는 방법밖에는 불가능하거든. 자, 209번 문제는 결국엔 수학하에서 함수 파트를 공부를 하든 집합 파트를 공부를 하든 내가 그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자, 경우의 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우의 수의 영역의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시면 어떻게 행동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확정하여 풀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가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 너네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다고 했는데 수많은 내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를 확정해서 답을 내는 거거든. 근데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죠. 내가 배웠던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잘해야 돼요. 거쳐가야 될 과정이에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하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A는 원소가 몇 개래? 근데 몇 개라고는 얘기해줬어. 4개. 근데 그 A랑 B랑 겹치는 게 몇이랑 몇이야? 그러니까 빼박켄트 4랑 6은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두 원소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라고 줄까요? X, Y 줍시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B라는 건 얘들아, B는 원소를 뭘로 사용하래?
위에 있는 A의 원소를 끌어다가 거기다 몇을 더해서 사용을 하래. K. 그치? 그럼 4 플러스 K, 자 6 플러스 K, 자 X 플러스 K, Y 플러스 K. 지금 되게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X, Y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K를 더하려고? 미친놈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4개의 원소들 중에 2개가 4랑 6이라는 거야. 그치? 겹친다고 했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 A 합 B의 원소의 합은 114래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새로운 개념을 하나 쓸 건데, 자, 우리가 앞으로 합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원소의 합. 자, 원래 여러분 NA라는 건 흔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죠? 집합 A의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로 사용을 하잖아. 자, 원소의 개수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집합에서 쓰는 용어였잖아요. 근데 정식은 아니지만 마치 정식 용어처럼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자, SA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얘는 A의 모든 원소의 뭐 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합. 썸이라는 뜻, 합쳐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잠깐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A 합집합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 A가 있고, 참 이거 안 그려도 돼.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일단 각각의 교집합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면 A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쫙 다 더해. 그리고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쫙 다 더해. 그러다 보면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에 더해져요? 그럼 한 번은 뭐 하면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SA 합 B라는 값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앞으로는 A의 모든 원소의 합에다가 일단은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하고, 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이거는 마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A 합 B 원소 개수도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하나 가운데 2번 계산했으니까 한번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자, 이걸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그냥 우리가 알아야 돼. 가르쳐주지. 제가 이제 개념서 드리면 써있을 건데 기본 개념서에서 안 써있어요. 기본 개념서는 안 써있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써있는 개념서에나 조금 써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SA는 몇이라고 하면 돼, 얘들아? SA 10에다가 뭘 더하면 돼? X 플러스 Y 더하면 되죠? 맞아요? 자, SB는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요거에다가 자, 위에 있는 거에다 K만 몇 번 더 더해졌어? 4번 더 더해졌으니까 10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몇 K? 4K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SA 교 B는 우리 바보 아니잖아? 자, 몇이 겹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 몇이랑 몇이? 자, 4랑 6이 겹친다는 거 확실하게 아니까 이게 10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A랑 B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이 몇이라고 했어요? 몇이라고 했어요? 40이라고 했어요. 40. 40이라는 건 얘랑 얘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자, SA랑 SB를 더한 다음에 자, SA 교 B를 빼면 되는 거야. 맞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40이라는 값은 얘네들이 더하면 20 플러스 X 플러스 Y가 2번씩 더해지고 4K도 2번 더해질 건데 거기에서 10을 빼라고 했으니까 자, 10에서 X 플러스 Y가 2번 더해지고 4K가 몇 번 더해졌구나. 4K가 4번 더해졌구나 라고 4K가 한 번 더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4K 맞아요?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이거 한번 뺐어요. 맞니? 되죠? 자,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A의 모든 원소의 뭐야? 곱을 구하라? 빡쳐. 어쩔 수 없어. 자, 양변을 몇으로 나눌까? 2로 나눌까요?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는 X 플러스 Y 플러스 2K예요. 그쵸? X 플러스 Y 플러스 2K인데 이쯤 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뭐 할 게 없어. 할
할 게 없는데 내가 아직 쓰지 않은 힌트가 하나 있어. 겹치는 원소가 분명히 몇이랑 몇이 겹친다고 했어. 4랑 6이 확실하게 겹친다고 했고 이 사람 상 K는 무슨 수라고 했고 상수라고 했고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X, Y를 확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이러면서 여기에는 4랑 6이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K가 자, 지금 K가 양수일 것 같아요? 음수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K가 몇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확정하는 거야. 근데 느낌이잖아. 얘가 6일 수도 있고 얘가 6일 수도 있고 얘가 6일 수도 있고 얘가 6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K가 적절히 작은 양수이길 바라는 게 0은 아니겠지? 0은 아닐 거야. 자, 적절히 작은 양수이길 바라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대로 하면 돼. 얘가 몇이다? 6이다. 아, 그럼 나는 K를 몇으로 가정을 한 거야? 2라고 가정을 한 거야? 얘가 하나가 몇이야? 8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K가 2로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4가 된 거야. 그럼 나는 X 플러스 Y가 몇이길 바래? 11이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6은 있는데 4가 없잖아. 근데 K가 2라고 했잖아? K가 2라고 했으니 X가 몇이었으면 좋겠는 한 놈이? 얘가 4가 되려면 X가 몇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쵸? X가 2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이 2가 됐어요. 자, 근데 X 플러스 Y가 몇이 반드시 돼야 되죠? 11이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다 더해서 15니까. 그럼 Y가 몇이면 될까요? 9면 되지? 자, Y가 9야. 그럼 나머지 한 원소가 몇인 거야? 11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제시한 합도 다 맞춰줬고 4랑 6만 교집합이라는 거 또 맞춰줬으니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확정하시면 돼. 이게 답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래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게 찝찝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확신 있게 답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푸시면 돼. 이건가 해서 풀고 오류가 없으면 그걸 그냥 답을 사용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우의 수랑 친해져야 됩니다. 경우의 수랑 안 친해지면 진짜 엄청 힘들어요. 뭐 내신은 별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아주 고난이도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넘어가서 213번 있잖아. 모든 원소의 합.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어려워요. 비슷한데 좀 다른데 어려운데. 자, 일단 한번 푼 사람 있어?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자, 풀어보세요. 213번. 2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야? 왜 나쁜 짓 하고 있었어? 그건 아니야? 너 시도인지 등록했어? 네. 와, 넌 진짜 의지를 존중을 하는구나. 멋있다. 도전을 했잖아. 야, 너 얼마야? 한 달에? 학원비 빼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 먹고 언제 입소해? 아, 그래? 누구? 누구야? 그래? 물론 제발 가서 잘해라. 이거 몇 명이래?
보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니까 여러분 일단 S1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잡자라고 했지? 스몰 n은 몇이야? 10, 어떻게 알았어? 50, 자, 213번에 스몰 n은 몇이냐면요.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 중에서 5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골라서 집합을 구성을 해야 돼요? 2개를 골라서 집합을 구성을 해야 돼요. OC2예요. 맞아요? 자, 이 OC2라는 값은 어때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OC2라는 값은 서로 다른 5개 원소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OC2는 너네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게 계속 알자 얘들아. OC2라는 거는요. 자,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몇 개의 숫자를 곱하고 2개의 숫자를 곱하고 나누기 자, 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뒤쪽에 있는 개수만큼의 순수숫자를 곱하고 나누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근데 내가 얘들아 이거를 써줘도 그 NCR을 써줘도 너네한테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없을 거야. 왜냐면 너네가 아마 순열조합을 날림으로 선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자,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인데요. 지금 내가 쓴 만큼 중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자, 뭐예요? 요거요.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게 이게요.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근데 그냥 쉽게 어차피 연습할 때 니네가 이걸 쓰진 않거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가지수라는 뜻이고 자,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니까 5부터 시작해서 자, 줄을 2개를 뽑아서 세우시되 순서는 없애야 되니까 2 곱하기 1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OC2는 자, 저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서 자,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어서 얘는 1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 맞습니까? 자, 10. 돼? 자, 근데 나한테 뭐 물어봤어? 일단 n은 몇인 거야, 얘들아? 10인 거야. 그러면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원소들은 S1부터 Sn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S1을 한번 보자. A1 중에 가장 작은 원소로 2개를 구성하면 몇이랑 몇이 들어갈까요? 그치, 1이랑 2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원소 쓸 때 이렇게 하자 했지. 작은 걸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 원소를 쓰자고 했는데 x가 몇인지 몰라서 그냥 x를 쓸게. x가 몇인지 몰라. x가 3이란 보장 없는 거야. 그다음에 A3는 1, 4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1이라는 원소는 몇 번 등장할까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는 몇 번 등장할까요? 아니 그냥 쭉 갈게. 쭉 갈 때 지금 A1부터 A 몇이야? 10까지 A10까지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이제 4랑 5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A1부터 A10까지를 딱 봤을 때 모든 원소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 집합에 몇 개 원소씩 들어가 있어? 그치, 한 집합에 2개 원소씩 들어가 있지. 근데 집합은 몇 개야? 10개야? 그럼 내가 보이는 그 원소의 등장 횟수는 자, 원소 등장 횟수 알아, 얘들아? 자, 원소의 등장 횟수는 2개씩 몇 번이 등장해? 10번이 등장하니까 20회일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1부터 5까지 모든 원소가 공평하게 등장해야 되지 않겠어? 1부터 5까지 모든 원소가 공평하게 등장을 해야 되니까 자, 1, 2, x, 4, 5가 공평하게 등장하면 1은 몇 번 나오고 2도 몇 번 나오고 x도 몇 번 나오고 다 4번씩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자, 모든 원소의 등장 횟수가 20회라는 건 자, 각각의 원소가 자, 각 원소가 몇 회씩
4회씩 등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합은 1 4번 나오고 2도 4번 나오고 x 4번 나오고 4도 4번 나오고 5도 4번 나오면 1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한 값을 곱하기 몇을 한다? 4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 더해서 4를 했는데 몇이래 합이? 160이래요. 맞아요? 그럼 이 합이 몇이라는 거예요? 160 맞아요? 자 이거 합이 몇이라는 거야? 40이라는 거지? 얘들아? 맞아? 그럼 x가 몇이라는 거? 자 여기 더하면 지금 얘네 더했을 때 10에다가 2니까 28이네 28 x가 28 그쵸? 자 그래서 x는 28이고 n은 몇이었다? 10이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봐.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1을 고정을 해놨을 때 1, 4에서 1, 5까지 1이 몇 번 나와? 4번 나오니까 1을 고정하면 4번 나온 이런 식으로 해석의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213번 넘어가고 마지막 216번 자 2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6번 자 50명의 학생에게 두 개의 안건 A, B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조사를 했는데 A는 30명이 찬성을 했고 B는 33명이 찬성을 했대요. 자,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보다 3분의 1보다 3명이 더 많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당연히 그려야 되지 않겠어? 그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원소날법을 쓸지 아니면 조건제시 조건제시법은 아니겠지? 자 216번 한번 보자. 자, 전체 중에서 A라는 안건이 있고 자 B라는 안건이 있어. 자 A라는 안건이 있고 B라는 안건이 있다라고 해. 그럼 A라는 안건과 B라는 안건 중에서 A라는 안건은 일단 30명이고 여기 33명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공통으로 찬성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X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0-X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33-X라고 쓰시면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찬성하는 학생 외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여기도 인원이 있을 텐데 전체 학생 수가 지금 50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얘네 셋을 더했을 때 50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뭐 그 정도 써놓고 자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의 수의 3분의 1보다 3이 더 많대. 여기에 이거에 3분의 1보다 3명이 더 어떻대? 많대. 그러면 나는 x가 분명히 3의 배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3분의 1을 해도 학생 수가 똑바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x 플러스 3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4개의 영역을 다 더해서 몇이 나와야 된다? 50이 나와야 된다. 해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연결해서 할 테니까 뒤에 명제 파트 이번에 숙제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페이지마다 대표 유형 한두 개씩 쭉 풀어보도록 하자. 자 39페이지에 2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가 시작하는 단원이니까 221번 1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21번
자,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명제의 정의가 뭐지? 선지가 거짓. 그치.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죠? 자, 기억 보세요. 자, x가 3보다 크다. 참이야? x가, 여러분 이거 풀면 x가 3보다 크다 나오잖아. x가 3보다 크다는 참이야? 아니야. 그럼 뭐야? 아니죠. 자, x가 3보다 크잖아요.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해 못해. 못하잖아. 그래서 얘는 틀려. 얘는 그러니까 부등식이야.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얘는 조건인 거야. 자, 조건인 거야. 명제가 아니라 조건인 거야, 얘들아. 자, 쟤는 조건이야. 그럼 조건은 그 들어가는 문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애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기억은 조건. 자, 니은은 뭐라고 써있냐면 니은은 2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건 참이야? 거짓이지. 거짓이잖아. 틀렸잖아. 그러니까 명제야. 자, 니은은 자,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야. 그래서 명제를 찾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 디귿은 뭐야? 5x는 5x래. 얘들아, 5x는 5x. 이거 봐봐.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맞는 말이야? 네. 맞는 말이죠? 참이죠? 명제. 참인 명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자, 리을은 x가 몇이래요? x가 2라는 거죠? x가 무슨 2야? 이건 조건이야, 얘들아. x가 2인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어. 얘는 조건인 거야.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려운 거 2개 정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 228번 봅시다. 228번. 자, 228번. 자, 228번 좀 어려운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A, B는 0이 아니다. 얘들아. 자, A, B는 0이 아니다를 좀 정제해보자. 자, A, B는 0이 아니다라는 거 자,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A가 0이 아니 고 B도 0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곱해서 0이 안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0이 아니다지. 얘를 부정을 할 거야. 자, 이러한 조건을 부정을 하면 뭐라고 하면 돼? A가 몇이 몇? 0? 왜 얘기 안 해줘? A가 0? 이건 가운데도 바꿔야 돼. B가 0이다. 자,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러면 자, 1, 2, 3, 4, 5번 중에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를 말하는 국어 선지는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되게 어려워. 원래 명제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명제라는 게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알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34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풀어보는 거 2, 3, 4. 자, 2, 3, 4에 뭐라고 써있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랑 라지 Q라고 하래.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Q이면 나 P가 뭐래요? 어떤 명제 Q이면 나 P가 3이래. 그럼 나는 진짜 명제로 받아들여서 푸는 게 아니야. 집합의 포함관계를 바꿔야 되거든? 자, P에 낫을 붙인 아이의 진리 집합은 P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겠죠? 자, P의 여집합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Q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릴 때 사람이 여집합을 자꾸 이 외곽 면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실은 있어요. 이 바깥 면적으로 그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P의 여집합을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이 안에 Q가 쏙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되 자, 전제 조건이 있을 거니까 U로 막아준다. 이렇게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봅시다. 항상 옳은 것 찾으래요. 자, 그럼 선생님 P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P는 여기가 P라고 해주면 돼. 이 나머지 여기가 P야.
자, 이게 P야, P. 알겠지? P의 여집합이 P니까 한번 봐봐. 자, 1번 봅시다. P랑 Q랑 합하면 전체예요? 이게 P고 이게 Q인데 합하면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땡. 자, 그다음 P랑 Q의 교집합은 없다. P랑 Q의 교집합은 없다. 맞습니까? 2번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는 여집합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할 때 주체하지 말고 그냥 여집합을 집합처럼 그리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볼까? 242번 한번 볼까요? 자, 242번.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하려면 항상 뭘 확인해야 된다? 앞쪽의 진리집합이 뒤쪽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앞쪽의 진리집합이 뒤쪽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리을이 맞아요? 자, 일단 답은 3번인데 디귿하고 리을이 왜 아닌지 한번 보자. 자, P, Q랑 R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 근데 리을 보면 자, 보세요. P 또는 R이라는 건 자, 라지 P랑 라지 R의 무슨 집합? 그치, 합집합이지. 라지 P랑 라지 R의 합집합. 요 합집합. 여기거든? 자, 요 안에 자, 앞에 누구야? Q야. 그럼 Q가 쏙 들어가냐고 물어보는데 쏙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리을은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틀려.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제를 딱 주고서 그 명제가 참거짓을 판별할 때는 그냥 글귀 상태로 보는 게 절대 아니라 걔네들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서 뒤쪽 진리집합 안에 앞쪽 진리집합이 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명제 그렇게 엄청 미친듯이 어렵게는 안 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특정 문제들에서 보통 어려워하니까 하나 더 볼게요. 246번. 자, 246번. 자, 246번 한번 풀어볼게요. 답이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 거짓임을 보이려면 어떤 발레를 찾으면 될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일단 제가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뒤쪽 진리집합은 Q의 뭐야? 여집합이지. Q의 여집합 안에 누가 쏙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 거야? P가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쏙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이 되려던 상황을 막아주는 포인트는 여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참이 되려던 걸 막아주는 곳은 여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 영역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P랑 Q의 그치.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바깥이 Q였을 거 아니야? 그럼 Q랑 P의 교집합 아니에요, 저 영역은? 맞아? 자, P교 Q가 답이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그러니까 참이 되는 상황을, 자, 참이 안 되게 막아주는, 안 되게 하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봐. 자, 영역을 스케치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머리로 못 풀어요. 머리로 풀 수 있으면 푸시는데 풀다가 안 되면 저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쏙 못 들어가서 삐져나와 있는 저 부분을 발견하고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명제 기본기는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명제가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고,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애들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말로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게 막 시키다가 결국엔 명제는 명제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과 조건을 연결하는데 그 조건들이 대부분 부등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부등식을 잘 못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자, 257번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진짜 명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자, 257번이요. 자, 25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다닐까? 자, 여러분 답은 4번인데 왜 그래요? 저는 수직선을 안 그렸으면 왜 수직선을 안 그렸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 Q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Q는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그냥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자, 4보다 어떻거나 크거나 같거나 몇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이 두 영역이 모두 Q의 영역인데, 자, 이 안에 누가 쏙 들어가 있을 거냐면 P라는 아이가 쏙 들어가 있을 거래. 근데 P는 잘 생각해봐. P를 좀 풀면, 여러분 P는 말로 풀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같거나 X가 A보다 어떻다요?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A랑 마이너스 A라는 값은 0이라는 기준 값으로부터 같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거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알면 좋잖아. 여기가 A고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해. 그럼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이 두 범위 있잖아요. 자, 이 두 범위가 저 노란색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왼쪽 오른쪽 다 따지면 좋겠지만 값의 특이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저 문자의 특이성 때문에 어느 쪽만 따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럼 A가 4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자,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4고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겠죠. 그쵸? 맞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말로 되어 있는 명제가 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말로 되어 있는 명제 하나 풀어보자. 46페이지에 말이 들어있는 명제 46페이지에 272번. 자, 사실 이건 명제의 탈을 쓴 절대부동식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방정식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여러분 2k-3 같은 거는 단독으로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왼편으로 넘기는 게 맞겠죠.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 부등식이나 이런 거는 부등식 상태에서 풀리지 않으면 내가 뭘 붙이라고 했어? y를 붙이라고 했는데 y를 안 붙이는 사람은 진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y를 붙이고 고민을 하던 사람은 괜찮아요. y를 붙여야 되겠죠? 자, x축이에요. 0이라는 건 x축입니다. x축으로부터 자, 아래로 볼록한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얘가 자, 어땠으면 좋겠어? 이미 아래로 볼록하니까 항상 크거나 같으면 이렇거나 아니면 어떤 것까지는 괜찮아.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길 바라는 거야? 작거나 같길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4분의 d를 한번 써보면 4분의 d는요. 4분의 d는 생김새가 4k제곱 마이너스 AC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의 범위가 이제 k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쭉 했으니까 지금 요거 쓴 거 제가 확인 좀 하고 순서대로 보내드릴 건데 요 과제를 49페이지까지 내줄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명제 파트라 금방금방 풀 수 있거든요. 한 70문제 정도 되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